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에서 만나는 ADHD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등교사에 임용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저는 쭉 중학교에만 근무했었어요. 고등학교에 강사로 몇 개월 근무했을 때보다 이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더 힘들었는데요. 10년 동안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들은 계속 같은 14살에서 16살의 나이대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10년 전 제가 신규일 땐 ADHD라는 것에 대해 몰랐었던 교사고 지금은 아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세모의 ADHD를 알고 복직해서 돌아간 학교는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도 중얼중얼 속닥속닥 친구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영아 조용히 해 선생님이 말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친구는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세영아 조용히 하라고 다시 한번 또 지시를 하죠. 그렇게 지시사항을 말해도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안세영 하고 성을 붙여서 이름을 크게 부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흐름이 계속 끊기고 또 그 아이를 지도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곤 했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교사로서의 제 감정은 나를 무시하나? 왜 내가 말했는데 또 하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왜 내가 수업하면 또 그럴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아니면 내 수업이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ADHD에 대해 알고 돌아간 학교는 어땠나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친구는 ADHD였던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못 참았던 거죠. 말하고 싶은 충동성을 간질간질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고 싶은 그 과잉 행동을 못 참았던 거죠. 학교에서 조용한 ADHD로 의심되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 번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ADHD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면 아마 반에서 가장 시끄럽고 정신없는 3명이 ADHD일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중학생은 사춘기와 만나면서 ADHD인지 단순 사춘기인지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한 ADHD 이 친구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산만하고 시끄러운 아이들은 꼭 ADHD가 아니더라도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성향 자체가 활발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집중력 결핍이 심한 사춘기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유심히 봅니다. 멍 때리고 있는 아이를 불러서 방금 설명한 개념을 물어보죠. 투부정사 용법 중에 이건 뭘까? 물어보면 제가 방금 전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했어도 아이는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약하니까 제가 하는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뭐 다른데 아니면 뭐 오늘은 점심은 뭐지? 이런 식으로 다른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런 실패감, 나는 노력해도 왜 쟤처럼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뭘 잃어버리고 수행평가도 못 챙기고 그럴까? 실패감이 계속되면서 자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이 온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일단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자기가 기분이 왜 안 좋은지도 잘 몰라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문도 쾅 닫고 학교에선 참고 있다가 집에서 막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러시겠죠. 사춘기 정말 징하게 왔다 하면서 지나가겠거니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이 되기 전 약간 아이가 무기력할 때 그리고 급식을 잘 안 먹거나 자꾸 잠만 자고 싶어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나가던 아이가 집에만 있으려 할 때 그때를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더 심해져서 자해를 한다든지 등교 거부를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미리 아이의 상태를 알아채시고 아이를 꼭 전문의에게 데려가서 아이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왜 늦게 알게 될까요? 조용한 ADHD뿐만 아니라 일단 조용한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특별히 받기가 어려운데요. 중학교는 특히나 담임 선생님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만 만납니다. 그럼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상담하지 않는 이상 아이의 성향을 깊이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소리를 내거나 교사가 가르치는데 방해를 하는 과잉행동형 ADHD 아이들은 눈에 띄다 보니 지적을 하게 되는데 조용히 멍 때리고 집중 잘 못하는 아이를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조용한 ADHD가 의심되는 아이들의 학습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는데요. 한 친구는 글을 읽는데 위에 줄을 몇 줄 읽다가 갑자기 밑에를 막 읽어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결국 글의 주제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게 자신의 주의력을 조절해가면서 글을 끝까지 읽어나가며 주의를 지속해 가야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줄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더욱 이해 못하면서 이것이 성적까지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 지적을 안 했던 친구인데 담임교사가 되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 정말 매일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가방도 다 열려 있는 경우도 많고 과잉 행동은 없는데
정말 부주의한 아이였었던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느꼈었어요. 대화를 할 때 자주 주제를 벗어나요. 저랑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일 수업에는 뭘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 말을 다 듣고 제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아이가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것 같다고 ADHD를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과잉 행동 충동형 ADHD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 연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읽었었는데, 여기서 12세 이상 중학생 나이대 ADHD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존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세 이상 청소년기 ADHD 아이들의 공존질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사춘기와 겹치면서 교사와 부모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ADHD의 공존질환 중 미국의 ADHD 아동의 경우 50에서 90%에서 한 가지 이상의 공존장애, 공존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며, 반에 가까운 아동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공존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존질환이 없이 ADHD만 있는 경우는 1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공존장애율을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요. 공존장애가 있는 경우 12세 이전 아동은 48%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반반 정도죠. 12세 이후 청소년의 경우 공존장애율이 70%. 그러니까 ADHD만 갖고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이제 다른 공존질환들이 많이 생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공존질환 종류별로 비율을 나눠놓은 겁니다. 기분장애, 틱장애, 불안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이런 공존질환들이 있다고 봤을 때 ADHD와 기분장애가 함께 있는 12세 이전 아동은 7.9%인데 반해 12세 이후 청소년들은 기분장애가 27.5%로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연령대 아동과 청소년 ADHD 아이들 모두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에 적대적 반항장애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뭔가요? 그런데 이 적대적 반항장애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어른에게 특히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적대적 반항장애, ODD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춘기의 반항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공존질환 중에서도 적대적 반항장애가 사춘기 반항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심하면 이제 전문의를 만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 중 공존질환이 있으면 이 적대적 반항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ADHD까지도 의심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8.8%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던 공존질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12세 이전 아동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품행장애는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에게만 있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품행장애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대부분의 청소년에게서는 볼 수 없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된 행동들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품행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춘기 ADHD에게는 비율이 높지는 않아도 이 품행장애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이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은 딱 이 두 유형입니다. 조용히 지내다 보니 잘 발견되지 못한 조용한 ADHD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로 오해받는 화가 많은 이런 과잉행동 충동형 ADHD 아이들. 사춘기라면 사실 일시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ADHD는 성인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또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가 부모님께 ADHD 검사를 권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학생 부모님들은 지금 초등 부모님들과 다르게 ADHD에 대해서 안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감이 심해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으셔서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담임교사도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도 쉽게 병원 진료를 권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들께서 사춘기가 단순 사춘기가 아닌 것 같다, 또는 아이가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친구 관계가 어렵다, 공부할 때 자주 산만한 모습이 보인다 하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학습 태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모습을 알고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ADHD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더 아이에 대한 학교 생활의 모습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은 잘 하나요?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 집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땡땡이가 혹시 상담이나 병원 진료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본 ADHD가 의심되는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10년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인서 이렇게도 격변의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는 성장하느라, 공부하느라,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느라 마음이 참 바쁘더라고요. 그 시기에 ADHD가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부디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